자, 보자. 단어의 형성 전에 간단하게 형태로만 좀 나눠볼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형태로 나눌 때는 6가지로 나눠야 됐지. 뭐였어? 어근이면서 그렇지. 거. 어근과 접사와 어간, 어간 접사, 그 다음에 뭐야? 어미와 모사. 이렇게 6가지로 나눴어. 정말 간략하게 딱 짚고 넘어간다. 봐봐. 이게 더 할 시간 없어. 자, 우리가 어떠한 단어들이 있을 때, 띄어쓰기 단위가 있을 때 3가지로 나누자. 자, 띄어쓰기 단위들이 있을 때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뒤에 조사 붙는 애들. 두 번째, 뒤에 어미 붙는 애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붙는 애들. 이렇게 3가지가 있어. 자, 조사는 어떻게 알아? 암기해야 알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이가, 을, 뭐 이런 것들이랑 은는만도 같은 보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해일체 요도 보조사였지. 해일체 요도 보조사야. 자, 그래가지고 조사 앞에 붙는 애들은 다 뭐야? 사실 이게 체험 어근 어근이면서 뭐야? 형사상으로는 체험 계열일 확률이 높지. 물론 보조사가 이제 다른 거 앞에 붙는 경우도 있지. 어미를 뒤에 붙는 보조사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어미 앞쪽은 뭐야? 보통 어미는 뭐야? 다로 대체되는 애들인데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 뭐뭐 있었어? 자, 일단은 피동사동 만드는 전미사 이, 히, 리, 기, 우, 후, 추, 이우, 이키, 이키, 애는 접사지. 자, 어마어미는 무조건 이거는 뭐야? 어마어미, 가로 대체는 어마어미는 무조건 몇 개야? 1개이고. 근데 어마어미 앞쪽에 올 수 있는 선어마어미 뭐 있었어? 시, 으시, 앗, 엇, 더, 는, 니은, 겟. 얘네들이 뭐야? 선어말, 어미지. 자, 다시. 다로 대체되는 어미가 있고 어미 앞쪽에 붙을 수 있는 것 중에 시읒이 아었던 은니은겟은 어미로 쪼개면 되고 다시 그 앞쪽에 이리구주 이유 이키에 사동피동 나타내는 애들은 접사로 쪼갤 수 있어. 자, 그러고 나면은 얘네는 뭐야? 이 앞쪽은 어간이지. 어간인데 대부분의 어간은 다 뭐야? 어근이야. 근데 뭐 이게 아닌 애들이 있었지. 어간인데 접사인 애들만 딱 추려보자. 6개만 해요. 나머지도 더 있는데 거의 이것뿐이 안 나와. 모모롭다의 롭, 모모스럽다의 스럽, 모모답다의 답, 그 다음에 모모하다의 하, 모모되다의 되, 모모시키다의 시키. 앞에 뭐가 붙어있어야 돼. 얘네들은 전부 다. 그리고 어미가 붙어있는 경우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미가 아닌 올 접사가 될 수 있는 경우, 어간 뒤에 어미가 아니라 접사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주어가 붙을 수 없는 경우. 자, 불닭볶음면의 볶음의 음은 어미야 접사야? 접사지. 왜 주어 붙을 수 없잖아. 불닭철수가 볶음면 돼? 안 되지. 이런 거는 뭐야? 접사야. 근데 그 밥은 철수가 볶음. 이러면 뭐야? 어미지, 음이. 왜? 주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요거였고, 그 다음에 둘 다 아예 안 붙는 경우는 어근인데 얘는 보통은 뭐야? 둘 다 아예 안 붙는 경우는 명사일 수도 있고 체언일 수도 있는데 체언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야? 조사가 생략된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야? 체언 수식해는 관형사 5월 부사. 요 정도 생각하면 되지. 기억나? 이게 되게 짤막하게 스킬만 집은 거 지금까지 형태로 쪼개는 방법. 이 정도 설명하고 일단 넘어갈게. 형태소는 사실은 몇 번 했지? 많이 한 사람은 막 3-4번 했어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간략하게 해서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단어 형성 들어가자. 그리고 오늘 품사 문장 한번 다 해야지. 자, 첫 번째 문장만 한번 해볼게. 봐봐. 이 글은 자연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학에서의 자연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 의문변동이랑 형태소까지 다 끝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변동, 형태소 두 가지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은호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의문변동. 자,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여기서 뭐부터 쪼개야 돼? 형태소. 형태소, 조사부터 다 쪼개야 돼. 은, 조사, 의, 조사. 조사, 와도 조사. 에서 의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나의 조사로 있더라. 원래 에서와 의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사전에 실려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조사. 그 다음에 을 조사. 사실은 이렇게 보기도 해. 얘가 격조사, 얘는 문장 성공 만들어지니까 얘는 보조사.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 두 가지를 두 개를 쪼개서. 자, 그 다음에 뭐부터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어미 찾아야 돼. 어미. 일단 조사 붙는 애들은 조사 쪼개고 나면 다 뭐야? 사실은 하나의 띄어쓰기 단위가 전부 다 뭐야? 원래는 어근이지. 조사를 제외한 모든 띄어쓰기 단위들은 전부 다 뭐다? 하나의 어근. 어근이다. 근데 어근 내에서 다시 쪼개는 거지. 자, 어근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만 쪼개보자? 어미만 쪼개보자. 다 어미지. 다로 대체되는 부분 어미지. 여기 어미. 요 사이에 아뒀던 음미은게 시읒이 있어? 없지. 이히리기 우구추 이기에 있어? 없지. 그러면 그냥 어미 하나로 끝나는 거야. 딱딱딱. 됐지? 자, 어미 앞쪽에는 뭐가 있어? 어간이 있는데 얘는 뭐야? 어간이면서 어근. 자, 근데 이 하다들 같은 경우에 설명하다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이 하다들은 어때? 앞에 뭐가 붙어있는 하다, 접사지. 얘네들은 어간이면서 접사. 그리고 앞에 있는 얘는 혼자 띄었을 수 있으니까 어근. 파생어야. 관련하다. 설명하다도 어때? 어간이면서 접사. 그리고 앞에 띄었을 수 있는 애가 있네. 어근.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야? 그냥 어근이지. 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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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 자, 한자어는 두 개씩 끊어가지고 어근하고 나머지 한 글자 남으면 접사, 두 글자 남으면 어근이야. 어근. 얘도 앞뒤로 띄었으니까 어근이야. 됐지? 자, 의문변동 한번 해보자. 의문변동은 어떻게? 항수 다 적으라고 그랬지. 자, 이 글은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뭐 들어갔어? 연음 들어갔고 표준발음법 13화. 은호는 요거 내가 표준발음법 따로 뽑아줄게. 그럼 보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 관의 뭐야? 연음 13화. 변화와 어떻게 돼? 관련하여. 몇 항이야? 20항. 유마 20항이지. 칠하계서 뭐야? 연음 13항. 인식을 연음 13항. 설명하고 it 음절의 끝소리 혹은 형파연어마 구함 따 된소리 대기지 23항. 여기까지 일단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들어간다. 오늘 요거 다 해서 내야 돼. 은호는 요거 못하면 일단 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됐지? 이제 단어의 형성 들어갈게. 지워도 돼? 찍을 사람 찍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자, 이제 단어의 형성 들어갈게.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나눴던 형태소를 단어가 어떻게 이제 그걸 가지고서 단어를 만드는지 그거를 정리를 할 건데, 보면은, 자, 모든 단어는 낱말이라고도 하지. 사실은 얘네들은 다 뭐야? 하나의 어근이야. 하나의 어근인데 여기에서 이제 넷과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단어를 형성할 때는 어미는 신경 쓰지 않아. 어미라는 개념은 신경 쓰지 않고 봐. 단어 형성을 할 때. 자, 그러고서 이제 한번 보자.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단일어와 복합어. 그렇지, 복합어. 단일어는 뭘로 되어 있어? 하나의 어근. 어근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의 어근이라고 했지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어떻게? 그냥 정말 생 어근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어간 어근에 어미를 붙이는 개념이거나. 사실 이 어간 어근 어간 접사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 다른 데서 문법 배웠던 사람들.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개념이거든 사실. 근데 저렇게 설명했을 때 학교 문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를 따로 나눠서 설명하고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론이 없단 말이야.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 너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어간, 어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 공부하다 하면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 원래는 어근과 접사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어간과 어미로 나누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돼? 얘가 어근, 얘가 접사. 접사.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는 어떻게 돼? 얘가 어간. 이렇게 나누거든.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나눈 거야? 공부를 어근, 화가 어간과 어간이면서 접사. 다는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형성할 때는 어미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하나의 틀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고 사실 문법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더 편하고 머리에 넣기도 좋고 학교 문법 문제 풀 때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사실 내가 만든 개념이야. 이건 문법 가르치려고. 근데 좀 유용해. 그래서 관심이 이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쪼개면 되고 가능하면 이렇게 쪼개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만 하면 어떻게 쪼개면 돼? 굳이 할 거면 이렇게 어간하고 어근, 접사, 어미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하나의 틀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건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자, 우리가 어미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 어미는 단어의 형성에서. 자, 그러면 둘 다 결국은 어근만 있는 거잖아. 어간이면서 어근이거나 어근이거나. 이런 건 어때? 밤, 혹은 낮, 혹은 뭐 친구. 이런 단어들이 다 뭐야? 그냥 단일어지. 그 다음에 얘네들도 어때? 자, 먹다, 놀다. 이런 것들 어간과 어근과 어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 단일어지. 이런 것도 상관없어. 자, 먹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 있어? 먹하고 씁니다. 씁니다. 어미가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어. 하다못해 먹으시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관없지. 어미가 몇 개 붙든 이거 어미 몇 개 붙었어? 3개 붙었잖아.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 왜? 어간어근 하나만 있으면 얘는 단일어야. 물론 여기다 먹이시었겠습니다 해서 접사 붙어버리면 파생어지. 근데 어미는 몇 개가 붙든 상관이 없어. 기본적으로 단어 형성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복합어는 2개 이상의 형태소들이 와야 되지. 어미를 제외한. 자, 일단은 합성어란 개념이 있는데 얘는 어근과 어근으로 만들어지지. 근데 얘도 좀 자세히 나눠보자. 정말 어근인 애들이 있겠지.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밤낮, 마소 막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어근이면서 어간 어근에다가 어미 붙은 애들.
예를 들면 단어 중에 마음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 이 경우에는 어때? 어미는 신경 쓰지 않고 보면 어근어근이니까 이것도 합성어 개념이 되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지. 어간어근 어미, 어간어근 어미가 나오는 거. 자, 이런 경우에도 어때? 우리가 어미는 신경 쓰지 않지. 그럼 어떻게 돼? 뛰어놀다 이렇게. 아, 이거 나온 김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자. 야, 여기에 이것도 있지. 맛있다, 맛없다, 멋있다, 멋없다. 다 여기 들어가지. 기억나? 얘가 그래서 뭐야? 어근이니까 얘를 대표음으로 바꿔가지고 뭘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마딛다가 돼야 됐던 거잖아. 기억나지? 어근에 어간어근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어간어근에다가 바로 어간어근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어미까지 붙이는 경우. 뛰놀다 같은 경우. 자, 근데 이런 거 봐봐. 뭐냐 이거. 자, 나가다는 원래 어떻게 돼 있어? 나다와 가다지. 이런 경우는 어미 살아있는 거야. 근데 동음 탈락된 거지. 동이란 게 두 개 들어와서. 근데 뛰놀다는 확실하게 여기에 뛰어가 들어간 게 생략돼 버린 거잖아. 이런 경우는 어때? 탈락된 건데 이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동음 탈락이 된 거라서 원래는 어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애초부터 어미가 빠져 있는 거야. 이해돼? 차이? 그러니까 동음 탈락된 건 어미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거고, 그 동음 탈락이 아닌 경우는 어때? 어미가 애초부터 없어가지고 단어가 형성된 걸로 봐. 차이 이해돼? 얘는 아가 두 번 붙어. 지금 하나 탈락한 거는 어미가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원래.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때? 여기 탈락할 의도가 없잖아 원래. 탈락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건데 탈락해버렸잖아. 이거는 원래부터 어간 어미가 붙은 거라고 봐. 이해돼 준혁아? 돈 이해돼? 이번에 응변동이잖아. 원래부터 그냥 어간 어미 이렇게 붙었다라고 본다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런 경우는. 왜냐면 여기 탈락할 이유가 없잖아. 뛰어놀다도 있고 뛰놀다도 있는데 얘가 탈락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나가다 같으면 나가다가 붙은 건데 이러면 이거 동음 탈락될 이유가 생기는 거지. 이 경우에 어미가 원래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근데 나아가다는 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럼 합성돼가지고 융합 합성어 돼서 그거 이제 설명할 거야. 야, 밤날도 밤과낮이 아니잖아. 항상의 의미잖아. 나가다도 어때? 나다와 가다인데 그거 어때? 나가다. 아닌데? 이것도 나다, 밖으로 나다, 가다, 나가다. 융합이 아니라 저거 아니야? 그 뭐야? 종합, 아니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종속 합성어인가요? 융합, 종속 하나 뭐냐? 대등. 대등 합성어 아니야? 나다와 가다잖아. 아, 나서 가다, 나가다. 근데 좀 다른 의미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융합 합성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동음 탈락한 건 어미가 원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어간어근에다가 어미 붙이고 바로 어근 붙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이 크다, 이게 큰 집이 아니라 저거 있잖아. 종갓집, 큰 집이라고 그래. 큰아버지가 있는 집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어때?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고 어미가 들어가지. 어떤 어미가? 니은이. 근데 이것도 어미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근 돼 있어가지고 어때? 합성어로 보고. 그 다음에 어간어근에다가 어근 바로 붙이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 접칼, 접는 칼이 아니라 접칼 이렇게 바로 붙이는 경우도 합성어의 일종이지. 자, 나온 김에 합성어부터 먼저 정리할게. 우리가 합성어를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형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일단은 융합종속, 대등합성어 빼놓고 저거부터 먼저 해야 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개념을 좀 보자.
자, 우리 문법에 통사론이라는 게 있지. 통사론은 뭐야?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문법으로 만든 건데, 통사적이라는 건 뭐야? 문장 구조와 일치한다는 거야. 비통사라는 건 문장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근데 이 통사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나누는 사실 가장 쉬운 기준, 수능 같은 데서 바꿀 때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은 뭐야? 얘는 띄어쓰기 했을 때 말이 돼. 얘는 띄어쓰기 했을 때 뭔가 어색해.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우리 띄었으면 문장이 되지. 두 단어를 띄면 문장 구조가 돼버리잖아.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보는 거에 익숙하면은 일반 문장 구조에 맞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아닌 건데, 잠깐만. 낮 괜찮지? 띄었으면 이거 뭐야? 통사. 마소 괜찮아? 말과 소 리을 있어야 되니까 비통사 이런 식인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하고 빠르게 비통사 통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야.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뭐 내신에서 통사 비통사 구분하세요 하면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일단은 시험 빨리 풀어야 되잖아. 띄어 써봐. 되면 통사, 안 되면 비통사.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기본은 이거야. 문제 풀 때는 이거 다 보고 있을 시간 없지. 뭐 어때? 띄어 써봐. 띄어 써서 되면 통사, 안 되면 비통사. 됐지? 자, 봐봐. 마음 먹다 돼? 되지. 통사. 맛 있다. 맛이 있다. 우리 조사는 흔히 생략하거든. 맛 있다. 되지? 통사. 맛 없다. 통사. 뛰어 놀다. 통사. 나 이건 비통사. 왜? 어미가 지금 없잖아. 축약돼 있는 경우라도. 자, 그 다음에 놀다지. 안 되지. 비통사. 큰 집 되네. 통사. 적는 칼인데 안 되지. 비통사.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사실은 문제 풀 땐 통사 비통사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일단 띄어 써봐. 되네 통사 안 되네 비통사야. 자, 근데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자 이거야. 왜 이렇게 나누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는 사실 오늘 이제 문장 공부하면서 확인할 건데, 통사적 합성어의 가장 기본은 뭐냐? 기본적으로 수식 관계가 일치해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자, 관형어는 우리 뭐를 수식해? 체언을 수식하지. 자,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때? 큰 집,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은 통사인 거야. 또 부사어가 뭐를 수식해? 용언이나 혹은 수식어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서 붙어서 만들어진 거. 예를 들면은 하루라는 단어는 부사지. 우리가 명사로도 쓰이는데 시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문장 수식하면은 뭐야? 부사가 돼. 거기다 빨리라는 부사를 붙이는 경우도 어때? 부사어가 수식어는 수식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통사. 자, 그 다음에 어때? 우리말에서 흔히 조사 생략은 흔히 이루어져. 예를 들어가지고 맛 어때? 있다, 맛있다 이런 거 뭐야? 통사야. 조사가 빠진 것들은 다 통사야. 근데 뭐는 빠지면 안 돼? 어미가 어간 뒤에 있어야 돼. 어미가 어간 뒤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놀, 다 이런 거는 통사야. 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어미가 어간 뒤에 없으면 그럼 뭐겠어? 그럼 비통사겠지. 어간 뒤에 무조건 어미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물론 예외적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럼 비통사는 또 보자. 비통사는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부사어가 체험 수식하는 경우가 있겠지. 우리 부사가 체험 수식하는 경우 봐봐. 부슬거리는 비지. 부술은 음성상징어니까 부사잖아. 원래 부사야. 음성상징어 예를 들면 의성어의 태어는. 근데 여기다가 비라는 명사를 갖다가 때려 넣어버렸네?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부슬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지. 이게 뭐야? 비통사. 또 척척박사. 척척부사, 박사, 명사. 원래 수식할 수 없는 과정인데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런 것도 비통사. 또 두 번째는 어때? 관형어가 용언이나 수식원 하는 경우는 이건 거의 없어 사실. 그 다음에 조사와는 상관없고 어미가 어간 뒤에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뛰놀다 같은 거. 원래 놀다여야 되는데 어간 뒤에 어미 하나 빼버렸지. 이런 거 비통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사이시옷 들어가네. 사이시옷은 띄면 그거 자체로 이상하잖아. 횟집 하면 시옷 어디로 갈 거야? 띄어버리면. 또 준말 중간에 줄인 거. 오라비 누이, 오누이, 말소, 마소 이런 것들도 다 어때? 비동사 계열이야. 그러니까 그냥 띄었을 때 말이 안 되면 비동사야.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합성어 만드는 방법이 의미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 거. 세 가지고요. 대등합성어, 동속합성어, 융합합성어. 그렇지, 융합합성어.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김과 답이 있다고 그래봐. 대등합성어는 정말 김과 답이 있어서 만약에 김밥이란 말을 만들었다고 해요. 김밥 이렇게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건 대등합성어겠지. 근데 종속합성어는 어때? 밥에다가 김가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김을 넣은 밥을 만들었어. 그래서 김밥이라 그러면 이거는 김이야 밥이야? 이건 김과 밥이지. 이거는 뭐야? 밥의 일종이지. 이러면 종속인 거지. 자, 근데 우리는 김밥은 사실은 뭐야? 김이야? 밥이야? 아니지.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잖아. 우리가 김밥 해가지고 이렇게 김에 마른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융합합성어지. 사실 우리는 김밥 부르면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것들은 아니잖아. 그치? 자, 요거의 대표적인 이제 뭐 있어? 대등합성어? 마소, 말과 솔직. 이거는 솜잎을 이불이지. 요거는 예를 들면 밤낮 같은 거, 상상의 이미지. 이거 이번에 모의고사 2학년 거냐? 3학년 거냐? 어디서 봤는데? 3학년에 나왔냐? 2학년에 나왔냐? 1학년에 나왔나? 셋 중에 어디서 봤어 내가. 이번 학력평가에 나왔지? 서울시 거. 자, 그 다음에 3학년 거였나? 서빈아 3학년 거였지? 3학년 거의 끝에서 두 번째 문제가 문법에 거기서 기억 니은 비긋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었나? 좋은 생각. 니네 거였나? 저희 13번인가. 아 1학년 문제였나 보다. 1학년 문제였나? 저희- 거기 나왔지. 네. 거기 뭐였지? 무슨 밥? 볶음밥. 아니 볶음밥 아니야. 그거 아닌데. 보리밥인가 해서 보리와 밥이 대등인 줄 알고 틀린 인간들이 있는데 이거 종속이지? 그거 맞췄어? 저예요. 응? 그 인간이 저예요. 아 있어? 보리밥은 야 이게 밥이지 이게 보리랑 밥이냐? 아니잖아. 오리로. 보리밥은 밥이야. 쌀밥 밥이지. 네. 콩밥 밥이야. 네. 콩이랑 밥이 아니잖아. 네. 저런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화생어 봐봐. 자, 화생어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일단은 어근이 앞에 오고 뒤에 접사가 붙는. 근데 뒤에 붙는 접사는 뭐라 그래? 미사. 미사. 자, 두 가지 경우 있어. 어떻게 돼? 어근에 접사 붙는 경우가 있고 어간 어근에 어미에 접사 붙는 경우가 있고 아니 잠깐만 그치? 잠깐만 잘못했다 다시 자 어근에 그 다음에 뭐야? 어간 접사에 어미 붙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간 어근에 접사에 어미 붙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간 어근에 접사 붙는 경우 있지.
자, 이거 첫 번째부터 보자. 우리 손님, 님이 접사로 쓰이지 붙어 쓰이면 이런 경우.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근인데 붙어 쓰이면 접사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어때? 우리 아름답다 같은 거 봐봐. 아름이 원래는 어근이잖아. 우리 아름답다는 크다의 의미라고 했잖아. 이만한 게 아름답다. 여기다가 답이라는 어간 접사 붙이고 다라는 어미 붙이는 거. 이것도 파생어지. 또 이 경우는 어때? 먹이다, 먹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때? 어간 뒤에 명사와 정미사 붙여서 얼음 혹은 같다에다 부사와 정미사 붙여서 같이 이런 것들이 다 파생어 종류지. 물론 얘네들도 어때? 어미는 신경 쓰지 않아. 어미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접사가 앞에 붙는 경우 접두사지. 자, 접두사 플러스 어근 형태는 뭐가 있어? 말 그대로 접사 플러스 어근 형태가 있고, 두 번째로 접사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가 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알밤 같은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알맞다, 치솟다, 알이나 치 같은 게 접사지. 그리고 거의 없는 케이스이긴 한데 접두사와 정미사가 붙는 경우도 있어. 이게 대표적인 예가 맞이야. 자, 맞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맛은 보통 어때? 혼자 못 쓰이지. 맛다들 할 때 맛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맛은 접사겠지. 자, 근데 그러면 얘가 어근일 것 같잖아. 근데 어근이 아닌 이유가 있지. 얘 발음이 뭐야? 만약에 이게 어근이면 어떻게 되겠어? 받침 뒤에 이몸 어근오면 이은 첨가가 되지. 그러면 만니가 되겠지. 근데 발음이 뭐야? 마지. 국외음화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셋 중에 하나지. 형식 형태소인데 어미, 접사, 조사 중에 하나야. 일단 어미는 아니지. 왜? 어간뒤도 아니고 우리말 어미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 이로 돼 있는 어미가 없어. 자, 조사야? 단어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접사겠지. 그러면 접두사와 정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보통은 어근이 붙는데 접사 두 개가 붙는 예외적인 파생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 개념만 더 정리하자. 이것보다 더 복잡한 단어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단어들을 어떻게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하느냐? 거기에 이제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이 나와. 예를 들어 우리 불닭볶음면은 형태소가 몇 개니? 5개지?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불, 어근, 다, 어근, 복, 어간이면서 어근, 어미야 접사야? 접사? 접사지. 철수가 묶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주어 묶으시니까 면, 어근. 불닭볶음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데 학원에 그 로제 불닭볶음면 사다 놨거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 나이스. 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합해야 될까? 불닭을 합해야 되지. 그 다음에 볶음을 합하고 불닭 두 개 어근어근 합쳐지면 뭐야? 합성어. 합성어지. 근데 얘는 다시 뭐가 돼? 모든 단어는 어근이니까 어근이 되지. 볶음은 합쳐지면 어떻게 돼? 파생어. 그치. 근데 합쳐지면 다시 어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불닭 볶음이랑 면의 합하기보단 볶음면에 불닭 합하는 게 낫겠지. 그럼 어때? 얘 합하면은 합성어. 합성어. 어근. 자,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두 가지. 불닭과 볶음면이 불닭볶음면의 직접 구성 요소이고, 이러면 얘는 어근이잖아.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묻는 게 뭔지를 봐야 돼. 최종적으로 묻는 두 개가 어근어근인지 어근접사인지를 보고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 자, 여기에서 종합합성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줄넘기는 어떻게 나눠야 돼? 줄 넘기. 그치? 줄, 어근, 넘다, 어간이 어간, 어근이지. 귀는 접사지. 철수가 넘기 안 되잖아. 그러면 접사지. 자, 그랬을 때 뭐부터 더해야 돼? 줄 넘는 기야, 넘기의 줄이야. 둘 다 되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줄 넘다 그러면 합성어지. 여기다 기 합하면 뭐 돼? 얘는? 파생어 되고. 반대로 넘기 하면은 파생어인데 여기다 합하면은 합성. 합성어이지. 근데 이게 둘 다 애매한 경우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그러면? 종합합성어. 종합 복합어가 아니라 특이하게 종합 합성어라 그래. 이 경우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단어 영어가 끝나지. 요게 이제 형태소 최종이야. 됐니? 네. 모르겠는 거. 정리. 찍은 거 찍고 55분에 시작하자. 네. 자, 보자. 국어의 품사는 몇 개야? 구품사. 부품사지. 자, 근데 품사라는 거는 사실 단어를 기능별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기능별 분류라는 게 사실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지. 형태가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명사 중에서 시간에 나타내는 명사들은 뭘로 통용돼? 부사로 통용돼. 또 명사 중에서 이런 거 있지. 적 붙는 애들. 적이라는 접사가 붙으면 뭐가 돼? 보통 두 가지로 통용돼. 예를 들면 합리적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명사 아니면은 뭐야? 관형사야. 그래서 보통 뒤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로 치고 조사가 안 붙어 있고 뒤에 명사 수식하게끔 항상 띄어 있으면은 뭐야? 관형사로 쳐. 적이 붙는 애들은 다 그래. 이기적, 합리적, 뭐 이타적 이런 거 전부 다. 간혹 근데 적이 붙어서 명사, 관형사, 부사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적같이 이런 것들은 어때? 형태가 똑같은데 이걸로 품사를 구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품사는 항상 뭘로 구분해야 된다? 앞뒤 관계로 구분해라. 그래서 품사 구분하는 걸 앞뒤 관계로 정리를 해볼게. 자, 봐봐. 일단은 우리가 품사를 정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지. 근데 체언이 뭔지 정의하려면 체언의 앞뒤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체언의 앞에 붙는 애들부터 정리를 해보자. 체언의 앞에 붙을 수 있는 애들은 뭐가 있어? 관형어가 있지. 체언에 명사 있는데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영어랑 헷갈리면 안 돼. 영어에선 명사 누가 수식해? 형용사. 근데 국어에선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야? 영어의 상태동사 같은 역할이지.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건 국어에선 뭐야? 우리 영어에서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는 게 뭐 있었어? 관사랑 형용사였지. 두 개 합쳐서 뭐라고 그래? 관형사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 관형사가 수식을 하는데 관형사는 그 역할만 하는 애들이고 그 관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나머지 품사까지 다 합해서 뭐라고 그래? 관형어라고 그러지. 관형어 종류를 정리해보자. 일단 관형어 종류는 첫 번째 관형사가 있겠지. 관형사부터 정리해보자. 뭐 있어? 예를 들면은 새, 헌, 옛 같은 성상관형사나 이, 그, 저 같은 지시관형사나 산, 두, 새, 첩 같은 수관형사가 있지. 새 책, 헌 책, 옛 책, 이 책, 이 책, 저 책, 한 책, 두 책, 세 책, 첫 책 다 되지. 명사 수식할 수 있는 다 관형사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관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 그렇지. 관형격 조사를 붙이는 경우.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에선 딱 하나 있지. 의 있어. 그래서 철수의 책, 학교의 책, 우리의 책 이런 거 다 뭐야? 관형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미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은 용언에다가 즉 동사나 형용사겠지. 혹은 어미 가질 수 있는 애 하나 더 있잖아. 뭐야? 세원 플러스 서술격. 그렇지. 서술격 조사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어미를 바꿔치기 하면 요거는 이제 바꿔치기 활용 표현하는데 내가 쓰는 거야. 저렇게 통용해서 쓰진 않는데 그냥 나는 보통 활용할 때 저렇게 화살표 바꿔치기 하는 거 쓴다고 그랬지. 그냥 활용 개념이라고 알아먹으면 돼. 관형사형 전성어미. 성질을 전환해 주는 거야. 품사 바꾸진 않고. 지난번에 했었지. 지난주에. 성질만 바꿔주는데 뭐 있었어? 은, 니은, 덧는, 을, 리을이 관형사형 전성어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던, 빠, 른, 뭐 철수, 인 요런 거 붙이면 뭐가 돼? 관형어가 되는 거지. 은, 니은, 덧는, 을, 리을 같은 것들. 자, 요런 애들을 다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관형어라고 해. 자, 관형어는 뭐를 수식해? 체언을 수식하지. 자, 관형어는 수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꼭 관형어가 오는 게 아니라 or나 남을 수도 있지만 체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체언 앞에는 꼭 관형어는 오는 건 아니지만 체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체언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야 돼? 격조사. 물론 이거 5월 보조사나 5월 접속조사나 5월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격조사가 올 수 있어야 돼. 그게 체언이지.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다? 앞에 관형어가 올 수 있어야 되고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있어야 돼. 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올 수 있어야 돼. 얘는 붙였어야 되고 얘는 수식관계니까 띄었어야 되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명사. 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대신하는 거 하고 외우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영어에 대명사 의미가 있으면 우리말에서도 대명사다. 왜?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고정문학 해보면 알지만 대명사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언어야. 원래는 다 못 썼어. 호칭어 썼지. 호칭어를 뭐로 썼어? 주로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지고 썼잖아. 기억나? 우리 예를 들면 세자는 동쪽 궁궐에 있다고 해서 동궁. 그 다음에 이제 중전만 거야. 중전. 건물 이름이잖아. 가운데 있는. 후궁. 뒤에 있는 궁전. 이런 식이지. 서방님. 책방에서 공부하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식인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그 인물 호칭도 봐봐. 허난설원 뭐라고 그랬어? 허씨인데 난설헌이라는 집에 사는 허씨. 신사임당, 사임당이란 건물에 사는 신씨. 또 우리 그 호 같은 것도 그렇잖아. 천원에 나오는 아저씨 누구야? 퇴계 이황. 퇴계가 뭐야? 신의 계자야. 퇴라는 신의 은거한 이황. 율곡은 누구야? 율곡이 밤나무 계곡의 이 연안 박지원, 제비바위에 사는 박지원. 또 뭐 있어? 하여튼 다 그래. 그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나, 너, 우리 이런 게 잘 발달하지 않고 대부분 뭐로 불렀어? 호칭어로 불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의 대명사들은 다 어디서 왔어?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쉽게 생각하면 어때? 영어에서 대명사 의미가 있으면 국어에서도 대명사야. 이해되지?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그 다음에 뒤에 격조사 올 수 있고 앞에 관형 올 수 있는 것 중에 숫자 나오면 그게 뭐야? 수사지. 근데 수사와 수관형사는 달라. 얘는 어때? 뒤에 두사 바로 붙을 수 없지. 앞에 관형어 수식 못 받아. 그래서 수관형사야. 얘는 어때?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이런 건데 이거는 뭐야? 앞에 관형어 수식 받을 수 있고 뒤에 격조사 붙을 수 있지. 그러면 수사야. 이해되지? 숫자 나온다고 다 수사 아니야. 이게 앞뒤 관계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우리 용언, 동사, 형용사는 뭐의 수식을 받아?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그럼 부사어 종류부터 또 정리를 해보자. 부사어는 뭐가 있어? 부사가 있겠지. 부사는 예를 들면 매우, 빨리, 뭐 여기, 저기, 안, 못, 뭐 하지만, 과연 이런 거 다 부사지.
이따가 부사형을 다시 정리해 줄 거지만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체형 플러스 부사격 부사 형태가 있겠지. 예를 들면은 에서 애게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붙여서 해보자. 자 철수 애게 학교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 다 부사어 만들어주는 조사지. 자 그 다음에 용언에다가 부사형 변성어미를 붙이거나 아니면 체형 플러스 서술격 조사에 부사형 변성어미를 붙이는 경우. 예를 들면 부사형 변성어미 개 도록 뜻이 있지. 그래서 먹게 빠르도록 철수이듯이 이런 것들 다 부사어 만들어주는 어미가 같은 애들이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해서 우리는 부사어라고 부르고 부사어는 뭐를 수식해? 용언이나 수식어를 수식한데 일단 용언 해보자. 자 물론 얘도 수식관계니까 or not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용언이면 올 수 있어야 되지. 또 용언 뒤에는 사실은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어말어미가 무조건 한 개가 붙어 있어야 되지. 가로 대체되는. 용언 뒤에는 어말어미가 붙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용언이 아니지. 자,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부사어 앞에 오고 수식관계니까 띄고 어말어미 뒤에 붙어 있어야 되지. 용언은. 사실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지. 어감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용언인 거야. 이 중에서 현재형을 쓸 수 있으면 뭐야? 동사인데 그럼 어떻게 돼? 는, 니은, 선어말 어미에 달에 붙일 수 있는 애들이 동사인 거고 뭐뭐는, 니은에 달에 붙일 수 없는 애들이 뭐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부사어 수식받는 애들 또 있지? 뭐 있어? 수식어. 똑같이 부사어가 수식하고 물론 or not 안 올 수도 있지만 플러스 수식어. 수식어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수식받는 말들이 와야 되지. 수식받는 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체언이고 하나는 그 외가 수식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식어는 부사어가 앞에 올 수 있어야 되지. 수식관계니까 띄고 뒤에는 체언이나 그 외에 품사가 올 수 있어야 돼. 이게 수식어인데 수식어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져? 뒤에 체언이 오면 관형사가 돼. 뒤에 그 외가 오면 부사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제 관계어는 있지. 관계어는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 안 와도 돼. 근데 앞에는 보통 뭐가 와? 보통 체언이 오지. 물론 다른 게 올 수도 있지만 or not 할 수도 있지만 체언이 와야 돼. 근데 체언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지. 예외가 뭐야? 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 요만 빼놓고 나머지 다 체언이 붙을 수 있어. 물론 이것도 이렇게 붙을 수 있지 않아요? 그거 누가 했니? 철수요 이러면 철수요 바로 붙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철수 이에 요의 줄임말이지. 철수 이요. 원래 서술격 조사랑 보조사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야. 요 빼놓고 다 앞에 체언이 붙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앞에 체언이 올 수 있어야 되고 얘랑 붙여서 있는 게 관계어이고 관계어는 딱 하나 있기 뭐야? 조사 딱 하나. 마지막으로 뭐 있어? 감탄사 있지.
독립원. 독립원은 말 그대로 독립원이니까 앞에 뭐가 붙든 상관없고 뒤에 뭐가 붙든 상관없어. 근데 여기에 보통 뭐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본적, 5월, 혼막, 5월, 느낌표, 5월, 물음표, 이렇게 5월, not,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감탄사 하나 있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품사는 어때? 앞뒤 관계가 중요한 거야. 앞뒤 관계,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뒤 관계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져.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다시 또 해보자. 우리가 보통 품사라고 했을 때 이 품사는 원래 뭐야? 단어의 기능별 분류지. 그래서 모이기도 해, 띄어쓰기 단위야. 뭐만 빼놓고 조사는 제외해.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 나머지는 보면 띄어쓰기 단위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빼고 띄어쓰기 단위로 해가지고 다 그게 단어의 숫자가 되는 거잖아. 품사의 정도가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장 성분을 만들 건데 문장 성분은 7가지가 있지. 얘도 보통 띄어쓰기 단위야. 이건 문장 내의 역할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품사에서 문장 성분으로 간다는 거는 문장을 구성한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 자, 봐봐. 얘는 선수들이라고 해보자. 얘는 팀의 포지션이라고 해보자. 자, 문장 구성은 뭐야? 팀을 편성하는 거라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자, 우리가 각 어떤 팀을 꾸릴 때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야? 공격수나 미드필더나 골키퍼나. 근데 어떤 한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가 있겠지. 그러면 걔는 그것뿐이 못해. 근데 좀 유능한 선수들은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애들도 있겠지. 그러면 여러 포지션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얘기 하잖아. 우리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포지션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지. 이건 마치 어떤 거라고 그랬어? 공격수, 골키퍼, 수비수, 그리고 갑자기 거기 손흥민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이해돼? 그러니까 선수가 갑자기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왜 동사라고 가르치는 거야? 원래 서술어 자리인데 영어에 지금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동사뿐이 없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르치면 원래 그 자리가 서술어 자리인 거야. 근데 이 팀은 하도 여기가 손흥민만 들어가는 팀이라서 그냥 주어, 손흥민, 골키퍼 이렇게 한 거야. 이해돼?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거지. 근데 원래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문장 성분은 그래서 문장 내의 역할인데 요 사이 충분히 공간 비워둬라 얘기해야 되니까. 자, 7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뭐야? 주어. 우리말의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 체언 플러스 주격조사 형태로 만들지. 즉 명사대명사 수사에다가 주격조사 붙여서 주어를 만들어. 주격조사는 뭐 있었어? 이, 가, 혹은 높임을 나타낼 때는 깨서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나 기관에 나타낼 때는 에서로 쓰기도 하고 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뭐로 쓰기도 해. 혼자서 할 때 서로 쓰기도 해. 하지만 주격조사에 뭐는 안 들어가 있다. 은는은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은는은 보조사야. 우리 주어 은는만도가 아니지. 아니 은는 이가가 아니지. 주어는 어때? 이가야. 그냥 은는은 목적어에도 들어갈 수 있어. 보조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어가 있지. 자, 목적어는 어떻게 만들어? 체험 플러스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되지. 목적격 조사는 을이 있지. 자, 그 다음에 보어가 있지. 보어는 어떻게 만들어? 체험 플러스
복격조사로 하면 되지. 복격조사는 뭐가 있어? 이 가가 있는데 이 가는 얘네들은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가 붙어 있어야 돼. 합격되다 뭐 이런 거 안 돼. 무조건 되다 아니다 단독으로 붙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어떻게 만들어? 두 가지 있었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뭐야? 뭐뭐이다 형태지. 혹은 용언, 동사, 형용사에 여기다가 어때? 어미 종류가 뭐가 들어와야 돼? 지난주에 우리 어미 종류 다 정리했잖아. 그 중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 종결어미나 혹은 뭐야? 대등, 종속, 연결어미가 들어와야 되지. 보조형 연결어미는 못 들어오지. 본보조 연결할 때만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종속 연결어미는 뭐뭐다, 뭐뭐니, 뭐뭐구나, 뭐뭐라, 뭐뭐자, 대등 연결어미 뭐뭐고, 뭐뭐거나, 종속 연결어미 뭐뭐면, 뭐뭐서니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서술어야.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관형어가 있겠지. 관형어는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 체언 수식하는 애들이었지. 관형어 종류는 앞에서 서 했잖아. 네 가지 나오겠지? 뭐 있어? 원래 관형사이거나 혹은 뭐야? 체언 플러스 관형격조사이거나. 관형격조사 뭐 있어? 뭐뭐 의 딱 하나 있어. 현대국어에는 관형격조사 의 하나뿐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역시 용언 동사 형용사이거나 아니면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에 여기에 뭐 붙여야 돼? 성현아 뭐 붙여야 되니? 예? 서연아 뭐 붙여야 되니? 여기 관영어예요? 응. 관영사연 정 관형사형 연성어에 붙여줘야 되지. 관형사형 연성어에는 뭐 있어? 은, 은, 니은, 던, 는, 을, 리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부사어 만들 때는 또 네 가지가 있겠지. 부사가 있을 것이고, 혹은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있겠지. 조사격 조사는 종류가 되게 많지. 우리가 조사 중에 처음 보는 거는 둘 중에 하나야. 보조사 아니면 부사격 조사. 에서, 에게, 로로, 와가 등등등 엄청 많아. 자, 그 다음에 또 용언, 동사나 형용사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에다가 뭐 붙이면 돼? 부사형 연성어미 붙이면 되지. 부사형 연성어미는 뭐 있니? 개, 도로, 글씨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립어가 있지. 독립어는 감탄사나 아니면 체험 플러스 폭격조사 아야, 여, 이어 같은 게 있지. 이런 것들 붙으면 독립어. 이렇게 하면 다 끝났지. 이제 품사 종류 좀 더 세분화해 볼게 여기에서. 아,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저기 뭐야 문장 쪼갤 때 오픈 테스트가 뭐 사전에 찾든 뭘 하든 핸드폰을 뒤지든 다 해도 돼. 와이파이 여기 비번 오픈해놨지.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사전에 뒤지던 형태소 분석기 쓰는 인간들도 있긴 한데 그거 쓰면 도움은 안 되긴 하는데 그거 완벽하진 않으니까 참고만 해.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그렇지, 제대로 나오지 않지. 머리로 해.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익숙해져. 자,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해보자. 체험은 세 가지 있었지?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면 되지.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는 예를 들면은 뭐 철수,
책 이런 것도 있어. 대명사는 나, 너, 그, 그녀, 그것 막 이런 것들 다 대명사지. 수사는 하나, 둘, 첫째, 둘째 이런 거 다 수사지. 자, 그 다음에 용어. 용어는 딱 두 가지 있잖아. 동사, 형용사. 물론 명사, 대명사, 수사나 동사, 형용사도 종류가 있어. 뭐 비수사, 서수사, 뭐 동사도 상태 동사, 작용 동사 막 있는데 사실 문법 풀 때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의 종류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어. 근데 관형사, 부사의 종류가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앙고는 이거 나눠서 문제 내거든. 근데 여기 지금 중앙고 1학년 있잖아. 중앙고 1학년들은 어차피 가르칠 거야 따로. 근데 중앙고 빼놓고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내지도 않고 중앙고가 되게 문법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가르쳐. 사실 외대국어도 그 정도는 안 가르치거든. 근데 중앙고가 되게 세세하게 가르쳐. 그래서 걔네가 이제 나중에 문법할 때 되게 유리하긴 해. 중앙고만큼 꼼꼼하게 가르치는 학교는 분당에서도 못 봤어. 외대국어도 그렇게 안 가르쳐. 그래서 잘하잖아. 잘하면 되지. 어쨌거나 근데 이 정도 알면 돼. 여기 동사는 멀다, 먹다 뭐 이런 거고, 형용사는 빠르다, 좀 뭐 길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체험 붙는 애들, 얘는 관형사지. 관형사는 딱 세 가지 있어. 성질과 형태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관형사, 숫자를 한정하는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세, 헌, 옛, 지시관형사, 이, 그, 저, 수관형사, 한, 두, 세, 첫,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얘는 부사지. 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어떤 특정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가 있고, 성분부사는 다시 5개로 나누어지지. 문장부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자, 성분부사 같은 경우에는 성상부사가 있지.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뭐 매우나 빨리 같은 거.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부사, 여기저기 같은 거. 대상을 부정하는 부정부사, 안, 못 같은 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부사, 뭐 삐약, 짹짹 이런 것들. 동작을 흉내내는 의태부사, 깡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이 부사나 관형사의 종류를 세세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부사인지 관형사인지 잘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만 좀 자세히 하자는 거야. 사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보면 알거든. 앞뒤 관계 대충 보면. 형용사, 동사도 알잖아. 어간어미 붙어 있으니까. 근데 꼭 관형사나 부사 같은 거 단독으로 딱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해버려. 명사인가? 아닌가? 조사인가? 막 이래버린단 말이야. 분명히 앞에 띄어쓰고 단독으로 딱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생각해보면 된다고 그랬지. 체험 플러스 조사 생략된 거구나. 아니면 관형사 부사 중에 하나겠지. 아예 동떨어져서 푼만 찍고 이런 감탄사 아닌 이상은.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해. 그래서 이거 자세히 해보자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부사고 이런 것들이 다 관형사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미는 양태부사, 과형 같은 거나, 혹은 우리말은 접속사가 없지. 접속사 없어. 영어랑 다르게. 여기 접속 부사야. 그러나, 그리고, 하지만 뭐 이런 것들 다 부사야. 이해되지? 부사 종류는 싹 다 알고 있으면 돼. 대충. 자, 그 다음에
이게 조사잖아. 조사 세 종류 있지. 뭐뭐 있겠어? 역조사, 그치? 보조사, 접속조사. 그치. 적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탄사 하나 더 있겠지. 자, 적조사는 뭐 있어? 이, 가, 을, 의 같은 것들이 있고, 보조사는 은, 는, 만, 도, 유, 접속조사, 와, 과, 감탄사, 뭐 있어? 아, 꺄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다 감탄사라고 그랬지. 네, 아니요, 여보세요 같은 거. 여보세요, 글쎄, 뭐 이런 거. 여보세요는 정말 여기 보세요가 아니잖아. 전화 받을 때는 여보세요 이런 것들 감탄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지. 이제 여기를 이어보자. 각각의 품사들이 어떤 문장 성분을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제일 유능한 선수는 채연이야. 채연이라는 선수가 제일 유능하다고 해. 왜 그러냐면 모든 포지션에 다 들어가 있어. 봐봐.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랑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지. 무슨 얘기야?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체언이야. 그래서 체언이야. 우리말의 이루는 문장의 몸을 이룬다고 그래가지고 몸체자를 써가지고 가장 유능한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지. 근데 얘네들은 혼자 쓰이지는 않지. 주로 뭐랑 쓰여? 격조사랑 같이 쓰이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는 격조사랑 같이 쓰이면 뭐뭐 할 수 있어? 주어부터 해가지고 독립어까지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격조사랑 붙어서 쓰이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이거 필기를 매번 해주는 이유는 니네 보고 외우라는 거야. 아니면은 필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놓고서 문장 쪽에 보라는 거지. 왜? 외워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내가 맨날 쓰는 이유가 이거잖아. 나도 이거 3개월 안 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매번 하는 거야. 나도 한 반년 지나면은 내 영상 다시 보고서 나도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내가 항상 이거를 다 외우고 있는 이유는 문법을 빨리 풀려면 싹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해. 정말 급할 때는 문법은 정말 이제 압축적으로 해서 한 3개월 하면 문법 만점 만들 수 있거든, 수능 문법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통 고3 전에 다 정리해 놓자는 거야. 왜 내신 때도 어쨌거나 성적 잘 따야 되고 고3 들어가면 사실은 지금 고3들은 알겠지만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문법은 항상 범위가 일정하잖아. 그럼 고3 전에 다 끝내놔야 이제 고3 가서 할 게 좀 덜 하다라는 거지. 그때는 연계교재 나와서 문학복 수학이 바쁜데 언제 문법 할 거야? 물론 300분은 고3 때 문법을 등급제로 나눠놔가지고 이제 문법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좀 안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긴 한데 2학년 때는 특히나 또 이제 연계교재에서 근데 고3 올라와서 봐봐. 연계교재에 나온 거 하나라도 나왔어? 작년 연계교재에 나온 건 올해 연계교재에 절대 안 나와. 한백고 가면 사실 좀 내신용 학교야 사실 한백고는. 가능하면 추천하지 않는데 올해 열심히 하면 내년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재수할 때는 될 거야. 1년 걸러서 하나씩 나오지 보통. 그 연계교재가 보면 항상 그 세트로 나오는 짝이 있거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올해 창기파랑가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제 막내가 그 다음에 창기파랑가 이런 식이야. 또 올해 일동장류가 나왔다 그러면 연예가 그 다음에 창기파랑가 그 다음 연예가 이런 식이야. 정철 것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래서 사실 1년 걸르면 비슷한 게 나올 확률이 좀 있어. 근데 1년 전건 절대 안 나오거든. 여기 제수까지밖에 안 돼요.
삼수부터는 그치, 너희 삼수하면 이제 문법이 필수로 바뀌니까 국어는 사실 상관없어. 문법을 어차피 할 거니까. 참고가 근데 이제 참고가 미쳤지. 전과목 다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봐봐. 단어와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목용이라고 부르고. 이때 뒤에 붙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사라고 하지. 우리가 조사를 붙여가지고 각각의 포지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철수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목용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철수에다 주격 조사를 붙이면은 가를 붙이면 철수 가 이러면 어때? 주어가 되는 거지. 또 철수를 하면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철수 가에다가 뒤에 뭐를 붙여? 되다나 아니다를 붙이면은 보어가 되는 거지. 또 철수이다 이러면은 서술어가 되는 거고, 철수의 하면은 관용어가 되는 거고, 철수에게 이런 식으로 붙으면 부사어가 되는 거고, 철수야 라고 부르면 독립어가 되는 거지. 요게 이제 고용의 전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유능한 애들은 용언이잖아. 얘네들 용언은 어디 있어? 보면은 여기 그러면 보통 뭐 될 수 있는 거야?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될 수 있고, 사실은 명사형 전성어미로 명사형은 바꾸면 명사가 되는 건 아니야. 형태만 바꿔주면 어떻게? 얘도 위로 올라가서 명사처럼 복용해서 모든 문장 성분에 다 할 수 있기는 하지. 근데 기본적인 형태만 한번 보면은, 자,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이 직선으로 잘 해. 이게 뭔가 이게 깔끔하게 안 그려지면은 좀 기분이 나빠. 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렇게 어미를 바꾸는 걸 우리는 복용이 아니라 이 경우엔 뭐라 그래? 활용이라고 그러지. 이건 어미를 바꿔치는 거, 이건 조사를 갖다 붙이는 거. 자, 활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위로 올리는 경우에는 뭐를 사용해? 명사형 전성 어미를 사용하지. 명사형 전성 어미는 미음, 기 같은 거를 붙여. 자,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동사형 형사. 예를 들면은 뭐 얼다와 빠르다. 이 두 가지 외에도 하나 더 있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태. 얘는 여기서 올라올 수 있잖아. 이렇게 올라와서 합류하지. 얘는 뭐야?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지. 얘는 원래 엄밀히 말하면 용어는 아닌데 용어처럼 활용을 할 수 있지. 철수이다 형태를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위로 올려보내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올려보내? 얼다 대신에 얼음, 얼기, 빠름, 빠르기. 이 얼음은 뭐야? 아이스가 아니라 프리징 개념의 얼음이지. 또 요거는 스피드가 아닌 형용사 형태의 스피드, 빠르기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접사가 붙어가지고 아예 명사가 돼버렸으면 어떻게 돼? 얼음, 어떤 얼음이야? 아이스. 아니면 빠르기. 이건 뭐야? 스피드. 이런 경우는 다르지. 자, 얘네들이랑 얘의 차이는 뭐냐? 얘는 아예 명사가 돼가지고 접사가 붙은 애들이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 얘네들은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주어를 못 가지는 것도 있지만, 얘네는 명사가 됐으니까 뭐의 수식을 받아? 예를 들면 차가운 얼음, 이렇게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얼음은 어떻게 돼? 차갑게 얼음. 빠르기도 엄청난 빠르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엄청나게 빠르기. 이렇게 차이가 생겨. 의미가 다르지?
어미랑 격사는. 괜찮니? 주연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어때? 철수, 임, 철수, 이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보낼 수 있지. 얘네들은 분명히 명사는 아닌데 명사처럼 조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어때? 예를 들면 철수가 강물이 얼었음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조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접사 붙이는 경우에는 뭐를 못 붙여? 선어만 어미 못 붙이는데 보통은 이제 조사 붙이더라도 이제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선어만 어미를 붙일 수 있지. 강물이 얼었음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 근데 아이스인 얼음은 얼었음 돼? 안 되지. 명사는 그냥 얼음 형태로만 쓰여.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어떻게 돼? 얼다 같은 경우에 얼다, 얼고, 얼면 다 서술어지. 마찬가지로 빠르다, 빠르고, 빠르면 다 서술어지. 또 철수이다, 철수이고, 철수이면 다 서술어지. 자, 여기서 논쟁이 하나 있어. 봐봐. 우리 종속 연결 어미 중에 특별한 거 한번 보자. 면선이 말고 아, 어, 아서, 어서, 하다 같은 경우에는 여서 형태. 얘네들 종속 연결어미야 아니면 부사형 전성어미야. 얘네는 여기다 넣기도 하고 여기다 넣기도 해. 그러니까 뭐뭐 하여 뭐뭐 했다 이렇게 가면 어때? 부사어로 보기도 하고 뭐뭐 하여를 혹은 서술어로 보기도 해.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이걸 물어보진 않아. 둘 다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응? 상관없어.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아니 원래는 의미상으로 이게 수식 관계가 되기도 하고 이어진 관계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 종속적 연결어미야 부사형 전성어미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부사형 전성어미랑 또 애매하게 다른 게 또 뭐가 있어? 보조적 연결어미도 있지. 개라는 어미는 보조적 연결어미를 사용을 해. 그거는 좀 이따가 본보조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 어는, 얼. 근데 이상한 거 시험 보기로 했지. 기억나? 내일 시험이야. 시제 어는, 얼. 그 다음에 뭐야? 빠르던, 빠를 이렇게 가지. 과거형 또 뭐야? 철수, 이던, 현재형, 철수인, 미래형, 철수일. 나 관형문제 어때? 과거, 현재, 미래가 되지. 관형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일 수 있지. 관형사형 된 경험이로. 그래서 요거 시험이야 내일. 기억나지? 못하면 다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이 기억 안 만들요. 아, 그래 그럼 반복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얼게, 얼도로, 얼듯이. 빠르게, 빠르도록, 빠르듯이. 그리고 철수이게, 철수이도록, 철수이듯이. 얘네들까지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애들이지. 나머지는 어때? 어차피 하나의 역할뿐이 못해. 관형어는 관형사는 관형어뿐이, 부사는 부사어뿐이, 감탄사는 공예어뿐이 못해. 그래서 관형사는 당연히 뭐뿐이 못해? 관형어뿐이 못하겠지. 부사어는 부사어뿐이 못하겠지. 감탄사는 공예어뿐이 못하겠지. 끝.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뭐를 배우느냐? 어떤 문장 성분이 어떤 품사에 쓰이고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에 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 그래야 품사 문장 성분이 자유자재로 보여. 이거 자꾸 하면서 문장 쪼개다 보면 그냥 문제 풀 때 문장 딱 보면 아 이거지 타다닥 보여. 그러면 되게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지.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랑 본보조까지만 한 판에 설명하고 끝내버릴게. 봐봐. 자,
우리가 일단 문장 성분 지난번 아까 전에 했던 거 보고 다시 정리해보자. 자, 문장 성분은 7가지가 있었지. 뭐 있어? 주어, 목적어, 좋아. 보어, 서술어. 얘네들을 뭐라 그래? 문장의 기본을 이룬다고 해서 주성분. 그렇지, 구성분이라고 부르고, 얘네는 생략이 불가능하니까 필수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영어랑 부사어는 뭔가를 수식할 때 쓰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부속 성분이지.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뭐라고 그러기도 해? 수위 성분이라고 그러고 생략이 가능한 애들이지. 자, 그 다음에 독립어. 얘는 감탄사나 이제 체험 플러스 목적조사 형태인데 얘는 독립성분이라고 그러고 얘도 생략 가능한 수위 성분에 들어가지. 자, 그런데 이제 부사어 중에 일부 애들이 있잖아. 일부 부사어 애들 중에서 생략이 불가능한 애들을 뭐라 그래?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지. 그리고 이러한 필수 성분이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나오는 게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이지. 서술어의 자릿수는 우리의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 치면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해당하는 그 문장 구조가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서는.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은 뭐냐?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성분 숫자야. 자, 근데 우리만은 크게 한 자리부터 세 자리 서술어가 있어. 자, 근데 우리 문장에서 서술어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게 뭐야, 사실은? 주어잖아.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는 거야, 결국에? 주어, 서술어 형태로 돼 있겠지. 이게 한 자리.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단은 자동사.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지. 영어로 치면은 1형식이지. 혹은 대부분의 형용사. 그리고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요건 영어로 치면은 비동사 들어가는 2형식에 해당하는 형태겠지. 자, 자동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철수가 왔다. 물론 우리가 영어도 1형식과 3형식 둘 다 사용하는 동사들 많잖아. 마찬가지야. 얘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는 경우 있지. 자다는 1형식에 해당하는 한 자리 서술어인데 이제 잠을 자다 하면 어떻게 돼? 타동사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형용사는 또 혈수가 크다. 서술격 조사는 혈수가 학생이다. 어쨌거나 근데 얘네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 주어 서술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이게 기본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부터는 좀 다양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뭐가 있어? 타동사. 타동사는 예를 들면은 목적어가 있는 거지. 철수가 밥을 먹다. 어떻게 돼?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래서 몇 자리야? 한 자리, 두 자리 해서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지. 또 뭐가 있어? 되다와 아니다가 있지. 얘는 보어가 있어야 되지. 되다 아니다. 그래서 어때? 철수가 학생이 되다.
부사어 필요 용어는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는 비교나 대조의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철수가 아빠와 다르다 이거지. 와는 부사어잖아. 근데 필수적인 거지. 필수적 부사어. 얘는 생략하면 이상하니까 철수가 다르다. 그러면 누구와가 필요하잖아. 자, 이렇게 두 자리 소수로부터는 사전에 뭐가 등재되느냐? 얘가 몇 자리인지를 표시해줘.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전에 먹다 한 다음에 얘가 두 자리면 어차피 이가는 주어는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 그럼 주어 빼놓고 뭐뭐 을을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얘 뭐야? 아, 두 자리 소수로구나. 이렇게 알면 돼. 주어를 빼놓고 꼭 필요한 게 을을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표시야. 또 되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 되다 하고 뭐뭐 이가 되다 형태로 나와 있겠지. 혹은 이거는 형태가 이런 것도 있어. 뭐뭐 로우로 되다 형태도 있지. 이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로우로 되다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원에 이 필수 성분 자릿수가 다른 경우들도 꽤 있어.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아, 자다 같은 경우에. 자다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자다 하고서 어떻게 됐어? 이 안에? 자다 첫 번째 의미 그냥 자다, 두 번째 자다, 뭐뭐, 을, 자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왜?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이니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다르다도 어떻게 되겠어? 와와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가끔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개념은 그래. 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면 필수적 부사어 아니면 아닌 거 의미상으로 알려고 하는데 그거 돼? 나도 구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워. 보통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에서 나올 때 비교 대조이거나 아니면은 삼형식, 그러니까 삼형식이 아니라 사형식 형태의 수요동사 계열이거나 아니면은 삼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 나오면 비교 대조, 수요동사 삼다 이 정도까지 외우면 나머지는 필수적 부사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안 나와 문제. 그리고 그걸 외워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사실 풀기 너무 힘들어. 이게 의미상으로 이게 필수인가 아닌가?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외우고 나머지 선지 딱 제끼고 나면은 그러면 나머지에서 이제 찾으면 문제가 풀 수 있는 정도야. 보통 수능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적어도 비교 대조, 그 다음에 삼다와 수요동사를 외워라. 얘네들 필수적 부사어니까 얘네 일단 제껴놓고 나머지 중에서 선택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해볼 만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해보자. 이제 세 자리 서술어.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는 기본적인 형태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 형태로 돼 있어. 근데 사실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 원래 우리말은 얘가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가 서술어 앞이 맞는데 우리가 영어의 사형식을 하도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철수가 책을 영희에게 주었다야,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야. 뭐가 더 익숙해? 영희에게 책을. 왜? 우리 간목, 뒷목 이렇게 가잖아. 사형식이. 철수가 주었다, 영희에게 책을.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철수가 영희를 친구로 삼았다. 순서 어떻게 돼? 철수가 주어, 영희를 목적어, 친구로 부사어, 삼았다, 서술어. 왜? 부사어가 서술어 수식하니까. 근데 봐봐. 철수가 친구로 영희를 삼았다. 이상하지? 근데 왜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는 익숙한데? 물론 우리말이 문장 성분이 어디에 있든 조사가 붙어 있으면은 다 상관은 없긴 하거든, 의미상. 우리 철수가 밥을 먹었다, 밥을 철수가 먹었다, 먹었다 철수가 밥을 어떻게든 상관없잖아. 근데 왜 이게 순서가 있냐면 원래 수식 관계에 의해 가지고 딱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부사어는 원래 위치는 어디야? 서술어 앞이어야 맞아. 근데 어떻게 들어가 있어? 지금 보면은 앞에 들어가 있지 오히려. 이게 이제 사실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어. 우리나라 어순이 바뀐 거지.
사전에도 이제는 어떻게 나와? 뭐뭐에게 뭐뭇을로 나와. 주다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일단 세 자리 서술어는 물건을 주고 받고 빌리고 막 하는 수요 동사 계열들과 3다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야.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다. 혹은 철수가 영희를 친구로 삼다. 얘네 둘 다 어때?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주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 주다 해놓고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러면 3다는 어떻게 돼 있어? 3다 해놓고 뭐뭐를 뭐뭐로로 삼다. 이게 이제 세 자리 서술어 표준인 거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서술어의 자리수 개념은 다 정리가 됐어. 됐지? 이제 본보조 들어가자. 자. 자, 용언이 나란히 두 개 이상 없는 경우는 사실 통사론부터 형태론, 품사의 개념이 다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어느 문법 범주에 들어간다고 나누기 되게 애매해. 근데 간혹 수능형 문제에 요거를 물어보는 개념이 나와. 통합 문법 이론으로. 사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장 소개 때도 요 개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문장에서 보면은 자, 설명하고 있다나 이해하고자 하였다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때? 사실 이게 품사는 두 개인데 문장 성분은 하나거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 개념을 좀 정리하는 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개념은 일단은 형태도 품사, 문장 성분까지 다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개념인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봐봐. 용언이라는 건 동사의 동사지. 동사의 동사가 나란히 왔을 때 두 개가 이어져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문장 성분을 처리할 것인지가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 첫 번째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는 개념이야. 이 경우에는 문장이 두 개짜리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철수가 놀다 플러스 철수가 먹다. 합하면 어떻게 돼? 철수가 놀고 먹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노는 철수 플러스 먹는 철수. 그러면 어떻게 돼? 놀고 먹는 철수가 되지. 이런 경우가 문장이 두 개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일단은 본용어는 얘도 메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도 메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문장이 두 개인 거야. 근데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하나를 생략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보통은 원칙상 띄었어. 왜? 품사도 다르고 문장 성분도 다르고 각각 별개거든. 이 경우에는 품사도 두 개로 나오고 문장 성분도 두 개인데 앞뒤의 문장 성분은 어때? 같다라고 봐. 예를 들어볼게. 자, 철수가 주어, 놀다 서술어지. 철수가 주어, 먹다 서술어지. 철수가 놀다 먹다인데 이어주려고 놀고 먹다를 한 거지. 뭐야? 대등 연결 어미를 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주어, 서술어 하나, 서술어 또 하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경우에는 어때? 노는 가정사용 연상어미 써서 얘는 문장 성분 뭔지 모르지. 뒤에 조사 안 썼으니까 그냥 체험이라고 해보자. 또 얘도 어때? 먹는 철수 체험.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노는 먹는 철수가 아니라 놀고 먹는으로 이어주는데 앞뒤 둘 다 관용어지. 그리고 체험. 이게 본용어야. 앞뒤가 동일해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로 이어?
연결 어미로 있는데 어떤 걸로 읽는다? 본용어는 보통은 대등 연결 어미나 종속 연결 어미로 읽어. 뭐야? 고, 거나, 면선이 같은 거. 이게 본용어냐. 그냥 문장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합쳐놓은 것 뿐이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본용어, 보조용어는 어떤 개념이냐? 봐봐. 이건 문장 두 개가 아니라 그냥 문장 한 개야. 문장 한 개인데 뒤에 애가 앞에 애한테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문법적 의미를 더해줘. 이걸 의미를 보조해준다고 해서 보조용어인 거지. 그래서 앞에가 메인 의미라면은 뒤에는 서브 의미야. 즉 의미가 앞에가 더 강해. 그래서 원칙상으로 얘는 띄어 써야 되는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왜 그런지 이제 볼게. 얘는 품사상으로는 별도의 품사야. 우리 품사도 띄어쓰기 다니지. 근데 모두로 띄어쓰기 다녔어? 문장 성분도 띄어쓰기 다녔잖아. 얘는 문장 성분상으로는 뭐야? 하나의 문장 성분이야. 그래서 품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 기준은 뭐야? 품사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문장 성분도 띄어쓰기 단위로 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먹어버리다 붙여 쓸 수도 있지만 띄어 쓸 수도 있어. 하고 있다 붙여 쓸 수 있지만 띄어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볼게. 철수가 놀다 하면은 여기다가 보조용어를 붙일 수 있어.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 이렇게 붙여. 자, 버리다. 혹은 뭐뭐고 있다. 뭐뭐지 않다. 혹은 뭐뭐게 하다. 혹은 뭐뭐게 되다. 같은 거를 붙이면 어떻게 돼? 철수가 놀아버리다. 철수가 놀고 있다. 철수가 놀지 않다. 철수가 놀게 하다. 철수가 놀게 되다. 원래는 다 얘네들 문법적 의미니까 원래는 형식 형태소라고 봐야 되는데 얘는 독립적인 이제 형태소 개념으로 봐. 그래서 사실 어간 어근이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어때? 완료나 강조를 나타내지. 있다는 어때? 고 있다는 현재 진행을 나타내고 지 않다는 부정을 나타내지. 게 하다는 사동을 나타내지. 게 되다는 피동을 나타내지. 이런 식으로 문법적 의미를 보조해 줄 때 본용어, 보조용어를 붙여가지고 써. 근데 요게 이제 관형어 형태로도 가능하지. 이렇게. 자, 노는 철수 플러스 똑같이 버리다 하면 어떻게 돼? 놀아버린 철수. 뭐뭐고 있다 하면은 놀고 있는 철수. 그 다음에 지 않다 하면은 놀지 않는 철수. 뭐뭐게 하다 하면은 놀게 하는 철수. 뭐뭐게 되다 하면은 놀게 된 철수.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일단은 얘네들 문장 성분부터 먼저 보자. 철수가 주어, 놀다, 서술어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철수가는 원래 명사, 조사, 놀개는 뭐야? 동사, 되다 동사인데 문장 성분상으로는 어떻게 돼? 주어 그리고 하나의 뭐야? 서술어지. 얘 띄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서술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도 어때? 놀게 된 하면 하나의 반영어야. 물론 풍사는 두 개지만 그리고 체험 이렇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 아, 고, 개, 지 같은 것들. 얘네들이 뭐야? 얘네는 앞에는 대등 연결음이 중성 연결음이라고 여겼다면 여기는 뭘로 이어? 보조적 연결음으로 이어. 그래서 뭐야? 아, 어, 개, 지, 고 등을 써. 그렇죠. 이 차이 이해되지? 얘네는 어떻게 구분하면 봐봐. 철수가 놀다, 철수가 먹다, 철수가 놀다, 철수가 먹다 이렇게 되지. 얘는 어때? 철수가 놀다, 철수가 버리다 돼? 안 되지. 앞에가 메인이라서 그래. 이게 본보조야. 그럼 뒤에가 메인인 경우도 있겠지. 그걸 한번 보자. 자, 뒤에가 메인인 경우는 부사어가 앞에 오는 수직관계인 경우야. 이 경우에 이제 수직관계지.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얘를 수식하지. 수식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띄었어야 되지. 얘는 어디가 메인이야? 뒤에가 메인이고 앞에는 서브 개념이지. 그래서 얘는 품사는 별도고 수식관계니까 문장 성분도 별도인데 앞에는 무조건 부사어겠지.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볼게. 철수가 놀다. 철수가 신나다. 뭐 철수가 놀아서 신나다 요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요걸 수식 관계로 바꿔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철수가 신나게 놀다 이렇게 들어가지. 또 노는 철수에게 철수가 신나다를 수식해주면 신나게 노는 철수가 되지. 자, 이 경우에는 뭐로 연결해? 요 자리 개, 도록, 드시 같은 물로 만들어 부사형 연상어문을 만들지. 개, 도록, 드시 같은 걸로 만들지. 자, 얘네는 어떻게 돼? 문장 성분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인데 이 주어, 서술어가 뭘로 들어가는 거야? 부사절 개념으로 수직관계로 들어가서 주어, 부사어, 서술어가 되죠. 이 경우에는 부사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주절 형태가 철수가 놀다가 주절이라면은 부사절은 어떻게 만들어? 철수가 신나게 요게 이제 부사절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부사어, 반영어, 체험 형태로 만들어지지.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앞뒤가 대등하다. 본용어, 문장 성분 두 개 일치해. 앞에가 메인이다. 그럼 본용어, 보조용어, 문장 성분 하나야. 뒤에가 메인이다. 부사어, 본용어. 앞에 게 뒤에를 수식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마지막으로
합성 용어는 있지. 하나의 단어일 경우. 근데 하나의 단어인 경우는 어차피 붙였으니까 뭐랑만 헷갈리지 않는데 얘랑만 헷갈리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먹고 있다. 이게 합성 용어인지 아니면 분모조인지를 붙여 놨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전에 찾아보면 돼. 먹고 있다가 사전에 나오면 걔는 합성 용어인데 먹고 있다 안 나와. 그럼 뭐야? 분모조겠지. 이게 돼? 뛰어놀다. 분모조야? 사전에 나와. 그럼 뭐야? 합성 용어지. 이해되지? 그럼 아까 생각했던 합성 용어 개념 한번 보자. 자, 합성 용어에서 우리가 어간이 2개 나오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었지. 자, 봐봐. 자, 합성 용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지. 당연히 붙였을 거야. 자, 얘는 하나의 단어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하나는 어간어근, 어미, 어간어근, 어미 형태가 있을 것이고. 2번째는 사실 헷갈릴 것도 없어. 어미가 중간에 없어서 어간어근, 어미 형태는 사실 헷갈릴 것도 없잖아. 자, 어떻게 만들어져? 그냥 하나의 단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철수가 뛰어놀다지. 얘는 철수가 뛰놀다야. 관형 형태로 만들면 뛰어노는 철수, 뛰노는 철수. 어떻게 만들어져? 그냥 되게 간단하잖아. 딱 주어, 서술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 관형어, 체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 이렇게 되는 거지. 띄어? 안 쓰지? 띄어? 안 띄어?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다 끝났다. 이제 본본료까지 다 정리했지? 문장 과목까지 다 나눌 수 있을 거야.